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농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인근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판매될 계획인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리백과 연계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주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찾았습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실제로 농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주와 전북, 정읍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광주에서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농민들이 손을 맞잡고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렸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되는 곳은 광주 광산구 본량동 일대입니다. 농사를 짓는 논 위에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사들일 예정인데 농민들은 농사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글로벌 모터스는 알리백 이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량동 영농 태양광 사업은 자경농, 임차농 모두 참여하는 농민 중심의 햇빛 연금 사업으로 농민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기업의 알리백 달성을 연계하여 이익 공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용기한을 8년으로 제한하는 현행 농지법은 지속가능한 사업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9개가 국회에 발의돼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후 처음 열린 에너지위원회의에서 전남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규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희령 기자가 이번 지정이 갖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최종 선정된 지역은 전남을 비롯해 제주와 부산, 경기 4곳입니다. 7개 후보지 중 3곳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전남은 오히려 심사 대상으로 건의했던 해남 솔라시도 권역을 넘어 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분산 특구에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요금제 도입도 가능해집니다. 발전소 인근엔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전기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신산업 유치의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전체 지역을 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전기를 거래하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아리백 산단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에 그렇게 놓였다고 볼 수 있죠. 전 지역 지정은 제주와 전남 2곳뿐으로 부산과 경기는 각각 권역 내에서도 에너지 수요 중심지인 강서와 의왕만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선정 이유에 대해 전남은 태양광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송배전 설비 한계로 관련 사업 제약이 빈번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소가 밀집한 해남, 영암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실현하겠다고 전남 내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공대와 한전 등 풍부한 에너지 인프라가 조성된 나주를 중심으론 AI 기술이 전력 수요와 발전량을 실시간 예측 통제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실증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민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적극 보급해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효율화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데이터 센터라든가 AI 기반 전력 수요처,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온다거나 ESS라든가 수소, 전력망 통합 운영 플랫폼을 구축한다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도민 체감형 사업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AI 산업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전남의 행보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맞물리며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가 NPU 전용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설립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강 시장은 서울 미래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 산업 생태계 조성과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 AI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광주에 NPU 전용 컴퓨팅 센터를 설립할 것을 배경훈 과기부 장관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불법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단속하면 될 일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현장의 실제 목소리는 어떨까요? 법대로 해도 정치인들의 항의와 압력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불법은 방치하고 뒤처리는 공무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 이후 민주당 광주시당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수막 게시의 책임은 의원 개인에게 있고 불법 현수막 철거는 구청의 업무인 만큼 당 차원의 대처 계획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발견되면 구청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 불법 정치 현수막들이 제대로 단속되고 있을까? 광주자치구의 불법 현수막 담당 부서에서는 정치인들의 민원이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법에 따라 철거해도 항의와 압박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삐보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 당직자 3명이 내려와서 현수막을 돌려달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봐주라는 전화 있잖아요. 뭐 이분들을 통해서도 전화가 오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전화 오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항의 민원 대부분도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다 됐었는데 민주당만 좀 반발이 심했죠. 정치인과 지자체의 관계 속에서 현실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당 차원의 계획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게 모든 단속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질적으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취재진은 양 위원장에게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당 차원에서 어떤 지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선거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자신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선 과태료를 낼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는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무책임한 답변에는 민주당 일당 독점 정치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해양 레저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성 등량만에는 마리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트 관광과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 요트 국가대표팀 감독이 해당 시설에서 요트 사업 법인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에 조성된 보성 비봉 마리나. 이곳에서는 전 요트 국가대표팀 감독이 요트 사업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자 법인 대표가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인 대표는 최근 3년간 보성군으로부터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명목으로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 중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보조 강사와 코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용 요트를 빌린 것처럼 꾸며 인건비와 임대료를 30차례에 걸쳐 횡령한 것입니다.
또 보성 등량만 바다낚시 공원 시설 관리 계약으로 받은 지방 보조금 7천만 원 중 6,500만 원을 직원에게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국가 보조금 3천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횡령 금액을 모두 합하면 2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법인 대표는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본인 돈으로 우선 주고 나중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이를 다시 직원들에게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또 동업 관계에 있는 특정인이 본인을 내쫓으려고 악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선지급을 했으니까 그걸 코치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을 다시 제가 이제 하는 거죠. 뭐 공급 횡령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2억 정도 된다. 뭐 이를 하면은 쉽게 해서 저를 가만 두겠습니까? 경찰에서도.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횡령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지역 교복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교복값을 높여온 게 아니냐는 의혹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전남보다 교복값이 10만 원가량 저렴한 광주도 불과 몇 년 전엔 비슷한 문제를 겪었는데요. 당시 광주에선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교복값을 낮추는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에 대한 담합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3년입니다. 업체들이 서로 짜고 권역을 나눈 뒤 어느 학교를 누가 낙찰받을지 미리 정하고 경쟁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가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3년 동안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교복업자 29명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처음에 담합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인정을 하긴 하죠. 변화의 시작은 담합 의혹을 확인한 광주교육청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에 나서면서였습니다. 이후 광주교육청은 담합업체들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한 학교가 한 업체와만 계약하지 않도록 두 곳 이상을 비교해 직접 선정하는 방식 등을 추가 도입했습니다. 담합업체 제재 이후로 교복 낙찰자 평균이 조금 11%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20만 원대로 3년간 지금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고요. 전남은 같은 시기 비슷한 정황이 있었지만 절차상 하자 여부만 보는 수준에 머물면서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했음에도 교복값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교육청의 대책 역시 교복업체에 담합할 경우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정도에 그쳐 있습니다. 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접수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예방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남의 교복값은 담합 가능성과 학령 인구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교복값이 여전히 30만 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철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교복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니까 이렇게 교복을 해마다 사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입을 수 있으면 좋을. 전남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의 교복 계약 과정에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 실태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들이 위선적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는 장 대표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해 재판을 사실상 지연시켰고 내란 주범인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발언해왔다며 이런 인물이 5.18 영령을 참배한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로서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5월 영령과 광주 시민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